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5월 7일인가요? 6일인가요? 화요일 오전이고요. 아주 화창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너무 아름다운 봄의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그런 날입니다. 밖이 너무너무 화창합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세팅에 앉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항상 저쪽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쪽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부터 영상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쪽 오른쪽에는 정면으로 창문이 있는데 이쪽에 책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길 배경으로 사실은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햇살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반사가 되고 막 이래서 얼굴이 너무 어둡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 배경으로 찍는 게 맞나 하고 오늘은 이쪽에서 자리를 좀 잡아봤어요.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5월의 시작이고 여러분 지난주는 막 연휴가 많이 있어가지고 쉬는 날도 많고 해서 즐거운 봄을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럼 뜨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F4와 윕 그런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롤롱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책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F4는 없을 것 같았어도 별로 하는 건 없어도 F4가 있더라 해서 F4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양말입니다. 제가 싹블랭크, 제가 다이 했던 싹블랭크를 사용해서 양말을 뜨고 있는 거를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마이크로 스트라이프이면서 좀 변화가 무쌍한 이거는 커프 다운이고요. 커프 다운으로 떴고요. 이렇게 두 개 원 페어가 완성이 됐고 이거는 제가 다이한 싹블랭크 바로 요거 지금 요만큼이 남았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뜬 거가 바로 요렇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말을 뜰 때는 조금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싹블랭크가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는 사실 아니고 사실은 이 싹블랭크로 뜨면 대부분이 셀프 스트라이핑, 마이크로 스트라이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색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이 이렇게 꼬불꼬불 나오니까 정말 너무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싹블랭크는 뜨고 싶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너무 짜증난다 이렇다면 이거를 다 풀러서 실을 편 다음에 물에 적셔서 실을 이렇게 좀 덜 꼬불꼬불하게 만든 다음에 뜨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싹블랭크를 뜨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아주 트리키한 부분이라 하면 뜨는 부분은 뭐 좀 꼬불꼬불하면 어떻습니까? 뜨는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뜨는 동안은 이게 편물이 되게 좀 우들투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볼락하고 그러면 괜찮아지고요. 가장 트리키한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커프 다운일 경우에 마지막에 키치너 할 때 이게 잘 꼬여서 좀 잘 매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아니면은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물에 좀 담갔다가 잘라내고 물에 좀 담갔다가 다 마르고 나면 키치너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실만 물에 좀 담가서 좀 이렇게 탄성을
이렇게 좀 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그레디언트 마이크로 스트라이핑의 이 양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싹블랭크가 그러니까 더블 싹블랭크라서 한꺼번에 같이 두 개를 같이 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끝냈을 때 한꺼번에 끝났다. 그런 즐거움이 또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냈어요. 이번에도 컬러가 비슷하지만 이 컬러감은 비슷하지만 조금 뭐 스트라이핑이 어디에 이런 색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서프라이즈와 재미를 보는 그런 류의 뜨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싹블랭크를 다시 다이한다면 아주 인텐스하고 깊은 색깔로 좀 다크한 색깔로 전 다잉을 할 때는 나름 진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뜨니까 훨씬 더 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진하게 다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말 한 페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지금 프티닛 얼롱 하고 있잖아요. 그 프티닛 얼롱에 참여하고 있는 스웨터인데 매기 카디건이죠. 매기 카디건은 원래 도안은 반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반팔이면서 따뜻한 보온성이 있는 파이버로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루이앤롤라의 메리노 팥섬, 메리노가 80%, 팥섬이 20%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요런 색깔, 그레이 색깔에 약간 베리게이션이 있는 요 색깔을 사용해서 긴 팔로 저는 뜨고 있고요. 폭삭폭삭하고 약간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얇은 가디건이면 좋겠다 해서 저는 4번 바늘을 사용해서 4번이면은 3.5mm겠죠? 바늘을 사용해서 이게 핑거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핑거링이라고 보기에는 더 굵어요. 스포트 웨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웨이스로 따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100g에 뭐 몇 야드 이걸로 따지기는 어렵고, 약간 두께로 봤을 때는 핑거링은 아닙니다. 약간 도톰한. 그래서 제가 세 볼을 가지고 있어요. 세 볼을 합하면 이게 460 몇 야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한 볼에. 이게 두 번째 볼이고요. 저는 제가 그동안 떴던 것에 기반을 해서 대강 두 볼하고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세 볼이 다 들 것 같아요. 첫 번째 볼을 뜨고 바디 어느 지점인가 이렇게 끝났을 때 실을 연결하지 않고 팔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한쪽, 이게 오른쪽 팔이겠죠? 오른쪽 팔을 끝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왼쪽 팔을 뜨고 있어요. 저는 4번 바늘 치아고의 미니 그 서컨퍼런스가 작은 그걸로 지금 뜨고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볼레로인가요? 그런데 팔을 다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팔 하나밖에 안 뜬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팔을 거의 다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 번째 볼 가지고는 바디를 뜨고 이 부분을 해야 돼서 실이 그렇게 막 여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긴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입어보면서 팔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지금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커프를 조금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제 원래 소매보다 조금 더 길긴 한데 그냥 딱 보기에 너무 소매가 이게 두께가 얇아 보여서 조금 길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풀기는 싫어요. 이게 지금 그냥 바인드 오프를 한 게 아니라 뭐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걸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그 패턴을 그대로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아는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이걸 풀는 게 너무 이를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크리스를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솔리드하지 않은 뭔가 무늬같이 가로로 이런데 분명하게 보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모감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앙고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막 털이 서 있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옷일 것 같긴 합니다. 얇아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름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다 끝나고 나면은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를 입어보면서 하느라고 제가 이제 바디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달아놓고 입어보면서 팔 길이를 조절을 해서 떴고 팔을 뜨기 시작을 해서 팔 하나를 뜨고 바디를 뜨고 팔을 뜰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또 아닌데 지금 한 이 정도 팔을 더 뜨면 됩니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네요. 한참 더 떠야 되는데 그쵸? 열심히 뜨면 하루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뜨고 있어요. 푸티니 럴롱은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브루클린 트위드 니럴롱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저는 아직 시작한 게 없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에이프릴 가디건이래요 매번 노프릴 스웨터를 리넨 퀘일 2개를 잡고 떴는데 아직 제가 보여드린 그 상태로 있고요. 제가 입는다면 아마 팔을 하나를 다시 풀러서 떠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그 프로젝트는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노프리를 제가 예전에 떴을 때는 핑거링 웨이트하고 모헤어를 잡고 떠서 이게 뜯은 게 되게 보드랍고 그 패브릭도 되게 루즈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리넨 쿨 2개를 잡고 뜨다 보니까 패브릭도 두툼하고 리넨이 섞인 실이어서 약간 콜스한 느낌도 들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다 풀어버리고 그냥 하나를 잡아서 무슨 다른 옷을 뜰까도 막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류. 아무튼 완성 자체는 입을 수는 있는 상태이니까 위빈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니롤롱 하고 있는 게 양말 뜨기죠. 한 달에 한 페어씩. 양말 한 달에 한 페어씩 뜨는 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달에 2페어를 뜨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4월에는 하나 끝냈어요. 지금 이제 요걸 끝냈으니까 요거까지 포함하면 4월에 포함하면 2페어가 되겠지만 좀 슬로우 다운 하게 되었고요. 원래 5월달 양말 제가 지난주에 퍼블리시한 양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걸려 있지는 않네요. 이건 4월 양말이에요.
그 옆에 걸려있는 게 5월 양말이네요. 왜 이렇게 손이 못 가려지지? 여기 5월 양말이고 여기 지금 4월 양말인데요. 5월 양말은 제가 프리오더를 했을 때 제가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4월 양말이면서 4월 양말의 실이었거든요. 근데 5월 양말은 제 거를 다이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문 받은 것만 다이를 했고요. 왜냐면 사실은 그게 제 취지에는 맞는데 내가 다이한 거 내가 내 디자인을 그렇게 하겠다 했었는데 지금 사실 당면한 과제가 제 실을 가지고 샘플을 만드는 게 더 급한 거라서 만약에 5월달 양말을 제가 뜬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샵에 있는 실로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실 색깔을 보든지 뭐 어쩌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프리오더기 때문에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은 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리고 다시 다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색깔들이에요. 근데 5월 다이를 하고 보니 5월 다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찍어둔 사진도 없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길이 없네요. 제가 기록용으로라도 사진을 좀 찍어둘 걸. 지금 포장해 놓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걸 풀러서 사진을 찍고 다시 포장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양말은 뜬다면 제가 제 샵에 있는 다른 색깔로 뜨던지 아니면 안 뜰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의 양말들은 다 뭐랄까요, 샘플은 다 만들어줘. 제가 패턴을 디자인한 거는 사실 작년에 사실 제 유튜브에서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두 개의 디자인은 아직 한 게 없어요. 그거는 아마 9월, 10월 달 디자인일 것 같은데 아직 디자인을 하지 않은 게 있지만 나머지 양말들은 그때 뜨고 사실은 패턴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차트든지 뭐든지 그걸 해놓지가 않아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기 싫은 숙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매달 테스트닛 하고 텍 에딧 할 때 그때 막 부랴부랴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차트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힐이나 커프가 다르다던가 뭐 그런 마이너한 그 다른 점은 있지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패턴도 지금 7월달 8월달 패턴이 양말은 있는데 그걸 피규어아웃 하긴 해야 됩니다. 어디에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적어놨다면 어디에 적어놨을까 또 찾기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떴을 때 기억은 있죠. 그때는 이걸 뭐 적어놓고 말고 할 것도 없겠다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디테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달 양말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양말을 내가 뜨면서 패턴을 다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트 니팅이 되게 좋은 점은 제가 패턴을 쓰면 텍 에디터들이 보통 이제 그런 포맷이나 아니면 뭐 그 스티치 넘버나 뭐 이런 것들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낸다 하면 테스트 니터들은 그 패턴을 그대로 보고 뜨기 때문에 내가 간과한 부분까지도 좀 캐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게 이상한데 텍 에디터들은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테스트 니팅이 중요한 것 같고 5월달 패턴의 경우에도 사실은 패턴을 사신 분들은 이제 패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즈마다 패턴이 다른 차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그 배수에 맞는 그 패턴을 각각 그 사이즈마다 그리긴 했었는데 뭐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양이 이게 항상 딜레마가
패턴이라든지 레벌리에 있는 사진이랑 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근데 테스트 니팅을 거치면서 이게 다른 리피트의 차트의 모양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왜 패턴을 쓸 때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을 못 했을까.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차트가 숫자가 딱딱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 그렸어야 됐어요. 택 에디스를 다 마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네 사진, 이 양말 샘플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그 차팅은 새로 다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테스트 니팅만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새로 차트를 다시 그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제가 글로 써야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애로점이 있어서 이게 다음 달에 싹을 전 달에 뜨는 방식으로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디자인의 고충인데 제가 막 디자인이 막 너무너무 즐거워요 도 아니고, 양말 패턴은 사실 제가 올해 쓰는 양말 패턴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양말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 뭐 책자, 이런 양말 책, 양말 디자인 책, 많이 유명한 그 뭐 52 weeks of sock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스톤 넘버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캐스톤 넘버랑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사이즈 옵션이 많지 않고 뭐 2개, 아니면 뭐 하나, 그냥 원 사이즈, 아니면은 원 사이즈라면 내가 게이지를 조정해서 좀 두꺼운 실로 뜨거나 조금 더 얇은 실로 뜨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조절을 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패턴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양말은 패턴이 되게 숫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맞아야 되고, 뭐 그것도 물론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닐라 싹을 뜰 때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 뭐 56코, 60코, 뭐 64코, 양말 패턴의 경우는 거의 다 56, 그러니까 8의 배수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56코 아니면 64코 아니면 72코 이런 식으로 3개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양말 패턴이 쓰여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양말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게 너무나 좀 제가 스트럭을 했던 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64코예요. 근데 저는 64코 양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말을 뜰 때마다 큰 거예요. 뭐 0번을 쓰든 1번을 쓰든 크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를 보면 예쁜 걸 뜨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패턴이 들어간 거, 그런 거를 뜨다 보면 왜 이렇게 맨날 양말이 크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 뭐랄까요, 숫자만 맞다면 기본적으로 4의 배수로 진행하는 게 make sense다. 왜냐면 4의 배수여야 매직 룩으로 떴을 때 반씩 바늘을 나눴을 때 짝수가 된단 말이에요. 4의 배수여야. 6의 배수는 너무 크고요. 64에서 72코는 정말 너무 큰 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뭐 DK 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4의 배수로 저는 진행을 시키는 편이에요. 뭐 49, 44코, 뭐 48코, 52코, 56코, 60코 그런 식으로 4444.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모든 패턴이 그 안에 맞게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는 발이 너무 커서 72코 너무 작아. 그러면은 76코 또 가능하고 80코도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뜨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패턴을 거기까지로 보통 이렇게 해놨고, 또 핑거링 메이스의 경우에는 56코가 크다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52코까지 쓰지 않고 그냥 그 5가지의 코수 넘버를 베이스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책자에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그 인스텝에 있는 그 디자인 때문에
64코를 할 수가 없고 66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넘버를 내가 트레디셔널리 뜨고 있던 양말의 코스와는 좀 다른 코스잖아요. 두 코가 또 많잖아요. 66코면 반반이 나누면 33, 33인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힐플랩을 한다면 이게 홀수기 때문에 또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패턴 안 쓰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내 사이즈에 원하는 어떤 무늬의 패턴이다. 그러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모든 바닐라 싹을 뜨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넘버를 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숫자가 제가 퍼블리시하는 모든 숫자가 아마 11월 달은 모르겠고요. 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뭔가 좀 어저스트한 것 같긴 한데 다 그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패턴 리피트를 뭐 2번만 하거나 3번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코스의 넘버는 그래서 사실 리밋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면 이거 말고 이런 거 뜨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내 마음대로 코스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왜냐면 페이지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게 늘 항상 문제입니다.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요. 참 별거 아닌 건데 차트를 이렇게 트릭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요번 5월달 패턴도 8페이지인가요? 차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차트가 3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참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양말 패턴 받으시면 항상 커프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로 하실 수 있고 1x1이든 2x2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리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힐도 힐플랩 거셋을 하셔도 되고 숏롤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 패턴에서 어저스트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숫자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마음에 안 드셔도 그걸 나는 숄로 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난 요거는 힐플랩 거셋으로 바꿀래. 그게 가능한 패턴들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상 그래요. 택 에딧을 맡기면 이제 저의 이제 컴플레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택 에딧을 맡기면 스페시픽한 넘버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 엑스트라 스몰은 뭐 250g, 250야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몰은 뭐 270야드 필요하고 뭐 이렇게 정확한 넘버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룰이 있나 봐요. 그쵸? 근데 제 패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내가 50g짜리를 사용해서 좀 짧은 이 패턴을 사용한 짧은 양말을 뜰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이그젝틀리 커프를 20로를 한다. 이것도 내가 20로 너무 길다 생각하면은 한 15로 정도로 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그 야리지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임포턴트 할까?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늘 항상 I can't do that 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택 에디터들은 이미 이제 아니까 다시 물어보진 않아요. It's all up to you, but 그러면서 그거 스페시픽한 야대질은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양말을 떠본 사람이면 내가 보통 핑거링 웨이 한 100g 한 볼이면 양말을 뜨고도 남는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또는 또 한 가지는 레벌리 포스팅할 때 스페시픽한 얀을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y fingering, any more 4ply fingering weight 이렇게 써놓으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에러라기보다는 워닝이 나오죠.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랜덤리 넣거든요. 뭐 말라브리고, 뭐 울티밋 싹.
어떤 스페시픽한 브랜드의 핑거링 웨이의 이름을 적어 놓지 않으면 그냥 애니 핑거링 웨이 하면 되게 랜덤한가 봐요. 근데 양말을 많이 뜯다 보면 우리가 이건 조금 얇은가? 이건 좀 두꺼운가? 그러면 좀 숫자를 좀 적게 할까? 뭐 숫자를 좀 많이 할까? 이런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물론 모든 패턴은 다 완전 비기너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를 수도 없고 이거 다 아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꼭 매번 써야 되나 라고 싶은 부분까지도 무조건 다 디테일하게 쓰게 돼 있어서, 근데 또 어떤 거는 제가 더 많이 쓰고 싶은 부분은 또 많이 자르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패턴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두 건도 없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려면 택 에딧 하지 말고 테스트 니팅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퍼블리시를 하든지, 그리고 받는 컴플레인들은 뭐 내가 배워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검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퍼블리시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을 올해는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서 제가 만약에 뭐 내년에 뭐 이런 싹 패턴을 랜덤하게 한 번씩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약간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뭔가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벌써 이렇게 해서 제가 6월까지 사실은 택 에디션이 다 끝났고 테스트 니팅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을 건너왔는데,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이게 별로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좋아서 하는 거지. 택 에디트 하는데 돈 내죠? 퍼블리시 해봐야 뭐 얼마잖아요. 근데 몇 명이 사야지 그게 해결이 될까요? 몇 명의 패턴을 사야. 절대 그렇게 패턴을 사지 않고요. 저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뭐 광고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류의 것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디지털 포맷의 어떤 인포메이션들은 시간을 두고 그게 accumulate 된 그런 어닝을 원하는 거지, 뭐를 만들어서 실처럼 만들어서 팔고 그게 끝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 거긴가 레벌리 어딘가 있으면 뭐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본전 찾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들여가면서 패턴을 퍼블리싱 하고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인 거죠. 그나마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올해는 실을 팔 목적으로 사실은 약간 패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을 사시는 분한테는 패턴이 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약간 그러고 있긴 한데, 뭐 실이 팔려야 그것도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그 넋두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제가 윗이 있는데 제가 깜빡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어젯밤에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여름 실들을 막 다 꺼내가지고 약간 스와치를 하면서 막 스와치를 했었거든요. 뭐 여름 실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뜰까 뭐 생각하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스와치를, 조그만 스와치지만 이렇게 스와치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스웨터를 따야지 하고 생각했던 게 이건 아닌 것인가 뭐 하는 거는 약간 애매한, 그 드로잉 스웨터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스웨터가 안 된다면 조끼를 뜰까,
한 가지 색깔로. 하나는 어차피 조끼를 뜰 만한 실의 양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는 간절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를 좀 뜨면 좋지 않을까, 이게 울이던 아니면은 면이던 간에. 근데 날씨가 자꾸 이제 좀 더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름에도 뭐 겨울 거 뜨면 되지, 그런 마음이 살짝 사라져요. 막상 닥치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야지 해도 그때가 되면 가벼운 걸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면사들 뭐 린넨 섞인 거 약간 가벼운 실들을 그게 여기 테이블 밑에 플라스틱 드로어들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한 칸에 면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리넨사도 있고 뭐 아직 스와치 안 한 것들도 많은데 그거는 오래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써서 없앨 거 아니면은 디스테시 할 거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스와치를 좀 했는데, 그래서 베스트를 좀 많이 뜨고 싶어요. 제가 베스트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작년에 한 2개를 떴는데 그거는 이제 겨울용 베스트라고 보면 되고, 여름에 티셔츠 위에 입는 베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티셔츠만 입기는 좀 뭐한 그런 그런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볼밴드를 버렸나? 스와치를 하다가 아이고, 요실, 이게 버러코의 지니아? 버러코의 지니아 라는 이게 인포메이션이 보면은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시드 웨이시라고 되어 있고 93% 커튼, 7% 나일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서제스티드 게이지가 7번이나 8번 바늘로 뜨면 한 20에서 21 스티치가 나온다. 그렇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뭐랄까요, 조끼를 뜨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약간 두께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7번, 8번으로 뜨기에는 조금 너무 성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컬러 넘버가 있네요. 7138. 그래서 한 볼이 50g인데 50g에 125야드, 114m가 있는 건데 제가 한 5개? 6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끼를 뜨면 되겠다 해서, 이게 약간 뭔가 블루, 그레이 블루, 실제로는 더 밝은 블루인데 이 안에 이렇게 뭐 핑크색, 무슨 노란색 해가지고 약간 두툼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브릭을 보시면 이렇게 비트가 있죠. bits of something. 약간 두꺼운 부분, 색깔이 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더 있을까요? 화면에는 이 부분에 색깔이 나오진 않는데 원래 조명 때문인 것 같아요. 조명이 아니라 이게 빛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좀 색깔이 보일까요? 이렇게 이 부분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뒷판인데 뒷판을 앞판에 대보는 그냥 조끼인데요. 제가 6번 바늘을 사용해서 3mm 바늘을 사용하니까 한 22 스티치 게이지가 나오는데 이 패턴의 게이지는 21 스티치거든요. 그래서 하나 큰 사이즈를 지금 뜨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숄롤을 양쪽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떠준 다음에 이 부분을 픽업을 해서 프론트를 각각 떠주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는 있는 게 아닐까, 라운드로 이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베스트의 이름은 All Season Vest.
해서 이분이 노리코 이치카와라는 분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울로 뜨면 더 예쁘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 놓은 울실이 있긴 있는데 얘를 빨리 뜨자 해가지고 한번 떠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뜬 거예요. 금방 뜨잖아요. 하루만 더 뜨면 프론트가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원통으로 뜨기 시작하면은 또 금방 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보혈이고요. 이제는 이제 실을 끊어내고 여기를 픽업해서 프론트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이게 V넥이기 때문에 요런 V넥이기 때문에 안에 티셔츠를 입고 입을 거라서 그렇게 타이트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또 안에 티셔츠가 좀 꼬깃꼬깃 이렇게 약간 안에서 펀칭할 것 같아서 제가 조끼를 많이 떠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지가 좋을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제 게이지가 한 원 스티치 정도가 작아서 그걸 감안을 해서 다음 사이즈를 뜨기는 하는데, 저한테 대보니까 맞긴 맞는데 조금 더 넉넉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 앞에를 다 뜬 다음에 보고 여기 코스를 조금 더 마지막에 이 캐스톤을 더 해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 패턴을 그만큼 자세히 본 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 또 뜨고 있습니다. 요건 마음먹으면 다음 주까지도 뜰 수 있을 만한, 금방 뜰 수 있는 6번 바늘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바늘 하나 사이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 매기 카디건의 경우에는 4번 바늘을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좀 더딘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지난번 카카오 채팅방에 책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그래요. 책이란 거는 저도 책을 즐겨 읽기는 하는데 책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뜨게 하는 겁니다. 뜨개는 그냥 잡아서 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하고 뭐 하던 프로젝트 있으면 하고, 그런데 책은 조금 더 내가 개인의 의지가 조금은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을 읽으려고 하긴 하는데, 뜨개처럼 저도 책 같은 경우에 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 권을 다 읽고 뭐 이러지는 않는 편이고요. 책을 여러 권을 놓고 이것도 좀 읽었다 저것도 좀 읽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그렇게 읽다가 뭔가 확 꽂혀서 막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또 그걸로 직진해서 달리죠. 그걸 생각하면은 뜨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엔 요거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또 붙잡고 뜨개를 끝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읽고 있는 책들 보여드리고 또 읽은 책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던 영화 몇 편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이렇게 뭉탱이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올해 언젠가 책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어요. 제가 책 얘기를 좀 자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올해의 목표로 요가 책을 좀 읽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1년 목표로 읽기 시작한 게 이건데, 헐톱 요가. 그래서 지난번에 책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은 예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요가에 아주 초보라기보다는 요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읽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고 있고요. 또 한 권은 이것도 유명한 책이거든요. 라이런 요가. 근데 이건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지만 뒤로 가면서 이렇게 요가 포즈들이 좀 정확히 소개가 되어 있어서 요가 포즈를 좀 정확히 용어라든지 아니면 자세라든지 브리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배우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사실은 읽다가 앞에 부분 약간 히스토리가 나와 있고 뭐 좀 앞에 요 정도까지는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도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런 뒤에 포즈에 더 신경을 써서 읽는 걸로 하고, 반대로 얘는 사실 더 재밌게 지금 사실 보고 있는 책입니다.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도 하면서 다시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가 책마다 약간의 바이브가 다르고 뭘 포커스로 해서 책을 썼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약간 공부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가에 대한 공부. 요가에 대한 단상이나 에세이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 분이 쓰신 그게 뭐죠? 아무튼 요가? 그것도 읽었는데 이상아라는 분이 쓰셨나? 그랬는데 그것도 요가의 전의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런 책들도 이렇게 수필 같은 거 읽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또 꾸준히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 인연, 피천득의 인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아직 끝내지도 않았죠. 왜냐면 천천히 읽으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오래된 사람이 오래전에 쓴, 제가 대학 때 나온 책이고 그때 읽었던 건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그때부터 한 나이가 2배나 더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읽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나한테 와닿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재밌는 책을 좋아하고 뜨개도 재밌는 뜨개가 재밌듯이, 그런데 나름 스며드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또 몰아서 읽다가 또 안 읽을 때는 안 읽다가 뭐 그렇습니다. 가구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수필이 있는데, 가구 한자로 쓰여 있어가지고 가구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세전지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자로 세전지물. 저도 잘 모르지만 읽어드리면, 중간중간 스킵하고 읽어드리면, 우리네 살림에는 이런 것들이 드물다. 증조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 이런 것이 없는 까닭은 가난한 탓도 있고, 전란을 겪은 탓도 있고, 한 군데 뿌리를 박고 살지 못하는 탓도 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잘못에도 있다. 유서 깊은 화류장롱이나 귀목 반다지를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베니아로 만든 단스나 금고 같은 캐비넷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교체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서양 사람들은 오래된 가구나 그릇을 끔찍히 사랑하며 곧잘 남에게 자랑한다. 쭉 이렇게 스킵을 하고, 화려하여서가 맛이 아니다. 오래 가고 정이 들면 된다. 쓸수록 길이 들고 길이 들어 윤이 나는 그런 그릇들이 그립다. 운봉칠기, 나주소반, 청도, 운문산, 옹달솥, 밥을 담아 아랫목에 묻어두면 뚜껑에 밥물이 맺히는 안성맞춤 노주발, 이런 것들조차 없는 집이 많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네 살림살이는 한낱 소모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거, 옛날 것들 다 버리고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사고 약간 그런 문화를 사실은 거치면서 들어온 것 같고, 예전에 할머니가 쓰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귀함, 우리가 전통을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잖아요. 막 명절 이런 거가 왜냐하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꾸 스킵하고, 이번 추석에 놀러 가고 약간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 게 좀 시간이 그렇게 된 게 좀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지가. 왜냐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보니까, 너무 노동에
어, 노동을 요구하는 또 어떤 나이나 어떤 그 젠더에게 좀 강한 어떤 그런 걸 요구하는 나쁜 문화적 관습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에 살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을 실감을 했던 적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제 그 백그라운드, 제 컬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적들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나는 잘 몰라. 그러면 약간 뭔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 같은 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다 보니, 미국 사람들은,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국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그런 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어떤 거,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무슨 전쟁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거에 비해서 뭐 미국 사람들도 이사 다니고 하는데 한 곳에 오래 사는 경우도 많고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로 뭐 귀중하게 여긴다? 꼭 사용을 해서가 아니라 이 수필을 읽으면서 맞아. 나도 내 애한테 내 것 뭔가 물려줄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 새로 뭐 새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엄마가 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물려주면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만들던 어떤 레시피라도 그런 거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긴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와닿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뭐랄까요, 막 깊은 그런 감동이 있다 뭐 그런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가끔 한 뭐 이 제목에 따라서 수필이 쓰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 몇 페이지 쓴 그 수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나이가 든 제가 읽기에 되게 좋은 그런 수필이고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이분은 수필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아메리칸 페스토럴이라고 필립 로스라는 분이 쓴 건데 이것도 좀 속도를 좀 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거는 100 Years of Solitude라고 가브리엘 가시아 마르케즈라는 분의 소설이고요. 되게 황당무계한 소설인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그냥 쭉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무거운 얘기가 아닐까. 제목도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젠 클락의 피라네시라는 소설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 가족 도서 목록입니다. 제가 아마 올해 초쯤에 이제 그러니까 올 여름까지 이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저희 아이는 벌써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뽑을 때도 각자 하고 싶은 책들을 몇 권 적어서 그 중에 그 풀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책인데 조금 당황스러운 책이긴 합니다. 금방 읽히진 않아요. 뭐 자리 잡고 읽으면 또 좀 읽히긴 할 건데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말을 못하겠네.
막 뭔가 막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파라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가상의 장소에 이건 약간 신화 같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묘해요. 이거는 이 파라네스의 무슨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주나 이런 데 가면은 기록을 하잖아요. 오늘은 몇 월 며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쓰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인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날짜 기록이 Entry for the 10th day of the 5th month in the year the albatross came to the southwestern hole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길죠. 그래서 저는 스킵하고 그 부분 너무 기니까 두 줄이나 되어 있는 이게 날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10th day of 5th month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18 days of 6th mont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ear 2025가 아니라 the year that albatross came to the southwestern hole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매번 엔트리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가 사우스웨스턴 홀에 왔던 그 해. 뭐 아직은 그래도 초창기 부분이라서 뒤에 가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해에 쓰여진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가 사우스홀에 왔던. 근데 세팅 자체가 무슨 사우스홀 이런 듯이 노스홀도 있고 뭐 웨스트홀 뭐 이스트홀이 다 있고요. 거기에 빌딩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900 something 뭐 이렇게 빌딩은 노스 쪽에 있고 뭐 사우스에는 몇 헌드레드 얼마의 빌딩이 있고 그런 빌딩들이 그렇게 있나 봐요. 홀들이. 그리고 뭐 그 홀까지 가려면은 여기서부터 3시간이 걸리고 뭐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 세팅 자체가 되게 희한한 세팅이고요. 약간 신화 같은 거 읽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게 어퍼 레벨이 있고 로워 레벨이 있고 미들 레벨도 있고요. 그래서 미들 레벨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크리처들, 그러니까 씨 크리처들 이런 것들은 로워 레벨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사는 사람 이라면 둘밖에 없는데 파라네시 하고 The Other이라는 두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The Other라는 사람이 자기를 파라네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파라네시구나. 근데 얘는 그 다른 사람을 The Othe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이 존재하고 둘은 사이언티스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하고 뭐 약간 이렇고 둘이 되게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헐벗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발도 어떤 때는 없고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해가지고 뭐 씨위드를 말려서 그걸 밧줄로 사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 저 사람은 항상 풀숲에 좀 뭔가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왜일까? 왜냐하면 자기는 서바이벌 스킬이 있지만 저 사람은 없어서 뭐 이렇게 게싱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계관인지를 일단 알아야 소설이 집중력이 생기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쫙 시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어느 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해인 것 같아요. 이 배경에는 또 스태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태츄를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여인이 무슨 비하이브를 들고 있고 거기에 그 주변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스컬프터가 있는데 그런 스컬프터가 되게 많고요. 여기는 시즌도 존재해서 막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뭐 의욕이 다 상실하고 얘는 막 그런 피싱을 해서 먹을 거를 조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이상한 세계관인데 모르겠어요. 뒤로 갈수록 어떤 느낌일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책을 골랐을까? 왜 우리 셋이 다 이 책을 골랐을까? 뭔가 그걸 잘 써놓지 않았을까? 이 책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 설명을 읽고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골랐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Paranesi's house is no ordinary building 이라고 되어 있고요. Its rooms are infinite. The corridors endless. Its walls lined with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tatues. Within the labyrinth of halls, an ocean is imprisoned. Waves thunder thunder up staircase. Rooms are flooded in an instant. But Paranesi is not afraid. He understands the tides as he understands the pattern of the labyrinth itself. He lives to explore the house. There is one other person in the house, a man called the Other, who visits Paranesi twice a week and asks for help with research into a great and secret knowledge. But as Paranesi explores, evidence emerges from another person, and a terrible truth begins to unravel, revealing a world beyond the one Paranesi has always known.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어스하고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표지의 느낌 같은 그런 소설이라서 이거는 재빨리 읽어야 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아이가 돌아올 날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여러분 뜨개도 재미나게 하시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꾸 두꺼운 거는 안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브루클린 트위드 함 때 뭐 하시나 되게 궁금합니다. 실을 쓰셔도 되고 패턴을 브루클린 트위드의 패턴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꼭 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주문을 한 게 아직 오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뭔가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충동 구매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가 오면 아마 다음 주쯤엔 받지 않을까요? 받고 나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안녕.